엄청 피곤한데 엄청 화사하게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지금 밤 12시고요. 오전 수업과 저녁 수업 해결하고 오늘 또 상담 한 건 받고 PT 받으신 분들 전부 피드백, 식단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주말 수업에 대한 안내 문자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여행 가신 회원님들 안부 인사 보냈고요. 또 개인 운동 나가셨던 분들, 질문 있으셨던 분들까지 피드백 싹 다 드리고, 센터 정리한 이후에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네. PT샵은 정말 피땀 눈물이 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PT샵이 SNS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광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트레이너가 SNS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스레드와 인스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스레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레드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스레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인스타는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긴 했어요. 인스타를 왜 안 하냐? 인스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침 또 그때 다니던 센터에서 SNS 하시는 거를 이제 허용해 주시기도 하셔서 그때 딱 타이밍이 또 맞아 떨어져서 그때 이제 작년 10월부터 SNS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올리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그때 인스타는 하루에 2개였어요. 하루에 2개 릴스 찍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운동이랑 새벽 운동이죠. 그러니까 새벽 7시 운동이랑 오후 4시 운동 2번을 했는데, 그때 릴스를 하나씩 찍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했고, 스레드는 거의 수업하고 이제 그 센터 업무, 지시된 업무들 삼가한 나머지 있죠. 식사 시간, 이동 시간, 이럴 때 거의 스레드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스레드 이제 팔로워분 한 14명일 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스레드가 팔로워 4,000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스레드만 한 건 아니었고, 사실 그때는 틱톡을 엄청 많이 했어요. 틱톡 라방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틱톡 라방을 왜 했냐면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틱톡 라방을 많이 켰어요. 그래서 이 화면과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고자 틱톡 라방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틱톡 라방이 물론 선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 상호작용을 하는 훈련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회원님들을 1대1로 만나서 수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만이겠지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 이제 과외 알바를 엄청 많이 했었고, 과외 알바하러 일산 끄트머리에 있는 그 화장터가 있어요. 그 화장터 넘어서도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 봤었고, 1호선 끝에 있는 부천역까지, 그때 용산 살 때였는데 부천역까지 다닌 적도 있었고, 신림에 있는 또 친구 한 명 가르쳤었고, 그렇죠. 그리고 금천구에, 그거는 다른 때였네. 아무튼 그래서 과외를 하러 엄청 많이 다녔어서 1대1로 뭔가를 티칭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진짜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뒤로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 이제 기간제 교사 했었고, 여고에서 또 기간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화면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어색한 거죠. 제가 이제 화면에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고자 틱톡 라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틱톡은 약간 조금 저기 그렇다. 그래서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소비자분들이 어떤 그 특정한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랑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하려면 유튜브를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제가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화면하고 마주보고 화면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저녁에 반드시 틱톡 라방을 켜고 무조건 떠들었어요. 그때 뭐 누가 들어왔든 몇 명이 들어왔든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그냥 무조건 틀어서 했는데 그래도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동네 아줌마가 라방을 트는 거 치고는 꽤그 들어오신 분들이 숫자가 많은 거라고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되신 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초기 때부터 제 라방을 꾸준히 봐주셨던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네이밍은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가끔 정말 들어가면 라방 키면 들어와 주세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정말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인데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커요. 네, 실제로 정말 멀리서까지 찾아오셨던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사실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장벽을 두고 거대한 장벽을 두고 뭐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말하면 속된 말로 까일까봐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두려움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비판 받으면 받는 거고, 그쵸. 정말 필요한 거면 내가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틱톡이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틱톡이 엄청 유저가 많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틱톡 유저가 많은 거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틱톡이 어떤 데인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아예 배제시키고 나는 틱톡은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틱톡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쇼츠 위주로만 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롱폼에 대한 어떤 주제 선정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숏폼만 올렸었고 그것도 똑같았습니다. 인스타와 같이 오전 오후 2개씩 계속 올렸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행운이 하나가 찾아와요. 네이버에서 클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쇼츠를 따라한 짧은 영상 있죠? 1분이 미만이 되는 그 영상을 띄워주는 클립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공식 클립 크리에이터로 올해부터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그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너무 사실 운이 좋게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갑자기 SNS를 허용해주고 저도 SNS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함과 목마름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틱톡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틱톡 팬분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스레더에서도 또 팔로워분이 또 찾아오시기도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되게 좋은 긍정적인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긍정적인 뭔가 교류가 될 수 있다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강한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게 네이버 클립 크리에이터라는 걸로 어떤 금액적인 걸로 환산이 된 거죠. 네이버 클립 크리에이터는 아무리 못해도 동영상을 10개만 올리면 한 달에 9만 원을 지원해줘요. 물론 엔페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만 쓸 수 있는 페이의 개념으로 주지만 사실 그거는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네이버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 지수 올리는 것보다 첫 홈 화면에 노출되는 그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훨씬 쉬워요. 훨씬 이지해요. 네이버 홈 화면에 가끔 제 얼굴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진짜 자주 올리면 제 얼굴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명하신 클립, 유명하신 분들의 클립하고 제 거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사실.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이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SNS를 할 때 진짜 조금 러프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걸로 뭔가 PT를 유도한다? 이런 생각을 초기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 그런 마케팅 업체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결국에는 그 소비로 이어지게끔 유도해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요즘은요,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런 인위적인 장치라는 미끼에 걸려들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자연스럽고, 그냥 내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홀린 듯이 와서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라인 친구가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생기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홍보해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건데요. 뭔가 굉장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을 매출로 연결시킨다? 그거야말로 너무 자기적이고, 요즘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에 녹아드는 마케팅과 정말 결이 맞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그런 강의들의 어떤 플로우들을 몇 가지를 조금 들어보긴 했어요. 접해보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제 식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틱톡은 주말에 저녁에 1시간 혹은 1시간 30분씩 매주 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스레드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했어요. 주말에도 거의 열어놓고 하트라도 누르고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고, 스레드 피드 같은 경우는 많은 날은 8개를 올렸었고 적은 날은 하나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팔로워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정말 많이 댓글도 달았고 하트도 누르고 안부 인사도 전했고 그랬었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극초반에는 오전하고 오후에 운동을 2번 하는데 그 개인 운동을 하나씩 각각 올렸고, 유튜브 쇼츠에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네이버 클립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성과는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가 됐다는 거, 그걸로 지금 엔페이 머니를 벌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PT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PT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SNS 매체는요, 스레드와 인스타입니다. 네이버가 아니에요. 네이버는 사실 광역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스레드와 인스타가 어느 정도 거점 기반이 되어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스타를 보시다가 서초역 부근에 계신 직장인이에요. 근데 인스타를 보시다가 인스타 영상의 중간에 개입되는 스레드 피드가 제게 뜨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서초역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하고서 찾아오신 분이 제 회원님이 되셨어요. 서초역 이제 다른 출구에 일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PT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드와 제 인스타를 보시면서 이런 결이라면 내가 가서 좀 배워볼 만하겠다 해서
최초의 PT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스레드에 제가 올렸던 글 중에 서초동 삼신알매라는 피드를 보고 여성분들이 찾아오셨고, 또 한 가지는 그쵸. 근데 이제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요, 사실은 그것들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홍콩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스레드를 정말 처음 가셨는데 갑자기 스레드를 깔자마자 제 피드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클래식 전공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게 튀어나와서 홍콩에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감사하죠, 사실. 해외에 나갈 때 누가 PT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오시면 저한테 항상 이번에 한국 가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은 1시간 반 PT를 받습니다. 1시간이 너무 모자라셔서. 대단하시죠? 절대 직업이 트레이너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세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나 인스타를 보고 오시는 분이 진짜로 있고요. 실제로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만약에 회원님들이, 신규 고객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PT샵을 창업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설득해서 찾아오신 회원님을 제가 설득해서 결제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논리로 그 사람들이 저를 뭘 믿고서 결제를 바로 했냐? 제 인스타와 스레드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읽고 결제하기로 결심하시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분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완전 세이브했어요. 네. 이거는 진짜 감사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진짜 SNS를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더 많이 알리고 그쵸, 이거를 알아보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것도 완전 좋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센터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프로필에 내 인스타와 스레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시고서 회원님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로 찾아오시면 결제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촌스럽게 막 릴스 끝에다가 PT 문의는 뭐뭐 막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진짜 PT 받고 싶으시면요, 어떻게든 알아서 다 예약해서 오시더라고요. 진짜로 네이버 예약으로 갑자기 일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네이버 예약이 딱 들어왔는데 했는데 연락해보니까 갑자기 스레드에서 보시다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약은 어디로 안 적어도 하고 싶은 분들은 기가 막히게 다 찾아서 다 예약하고 다 찾아오세요. 절대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길이 어렵지 않고, 내가 진짜 이 PT를 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잖아요. 절대 그거 문구 단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업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PT샵을 지금 트레이너에서, 일반 트레이너에서 PT샵 사장이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SNS의 계정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그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뭉뚱그려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만 PT샵과 트레이너를 진짜 했던 사람이 SNS를 했더니 이랬더라라는 정말 특정한 결과물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들어봄직만 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 번씩은 SNS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붙잡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설득해야 돼요. 아, 왜 30회를 받으셔야 되는지, 왜 나한테 받으셔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처음부터 일대기를 처음부터 다 다시 설명해야 돼요. 모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근데 진짜 그런 거 딱 거두절미하고 선생님 30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신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으시죠. 한번 해보시고 계정을 키워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스레드나 인스타 하실 때도 저는 그렇거든요. 막 조회수를 올리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면 인스타랑 스레드는요,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묶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나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결이 비슷하니까 말도 되게 잘 통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빵 터지는 코드도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개업했을 때 정말 화분을 생전 저를 보지도 않으셨던 팔로워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랑 지금도 계속 댓글 달면서 하하호 하고 있어요. 크크크크. 진짜 즐겁게 하고 있고 지금도 스레드를 어떤 막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일과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야 진짜 야 이제 진짜 잠깐 쉰다. 스레드 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스레드를 막 일로 보진 않거든요. 인스타도 그래요. 그냥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캐릭터를 설정해서 자꾸 인스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막 깨끗한 이미지 막 전문가적인 이미지 막 이런 걸로 막 인스타를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전문적이기에는 약간 부족한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애매한 해부학과 되게 애매한 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가지고 어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올 수 없고요. 의사 선생님들 진짜 인스타에 지금 완전 포진해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운동선수만큼의 어떤 그런 피지컬이나 운동 퍼포먼스도 없어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차곡차곡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그 노출된 것에 의해서 모였던 그 팔로워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교류하면서 정말 즐기시면서 하시면 천천히 팔로워가 쌓이거든요. 근데 그거 팔로워를 돈 주고 사고 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주고 사면요 진짜 누가 봐도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좀 창피해요. 남들이 다 알거든요. 돈 주고 살면 진짜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니까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이 느시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시고 교류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SNS는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SNS, 특히 스레드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정말 지금 제 인생에 큰 터닝포인트를 맞았고 그 전환기에 만난 정말 좋은 분들은 지금 스레드에서 다 인연이 만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운을 받고 있고 응원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SNS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반드시 올해 안으로 SNS 계정을 키워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가도 네일 아트 샵을 가도 거기 계신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트 선생님들께서 SNS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야, 그런 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말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뭐 아침 저녁으로 찍어서 뭐 하려고 올리냐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될 줄은 뭐 아무도 몰랐겠죠? 저도 뭐 알아서 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은 있었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SNS도 정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막 몇만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PT샵의 매출 그리고 저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지금 SNS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꼭 브랜딩해서 마케팅을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일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T샵 창업이나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자기 개발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남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꽤 기네요. 감사합니다.